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인구와 의료, 문화 등 각종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심재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란 개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지역발전 투자 협약 제도는 당초에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부처 간의 이제 장벽을 좀 허물고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적용을 좀 못 해봤었고요. 그 단위 중앙 부처 중심의 이제 지역 지원 사업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에 여러 부처가 참여 가능하니까 그 중앙 부처하고 지방 정부 간에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협의 조정을 거쳐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장기간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패러다임의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대표적인 지방 혁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법령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 예산도 확보했으면서 올해 1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중앙 지방 간의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본 궤도에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가 이 투자 협약 제도에 대한 체계적 도입을 위해서 또 그 정책 연구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개념을 짚어주셨는데 균형 발전에서 이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이 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취지를 좀 알기 쉽게 이제 집 짓는 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는 이제 안방도 들어가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마당 이게 다 들어가야 집 모양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로 이제 그 쓰임새가 다르다 보니까 안방은 이제 행정안전부, 거실은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부엌은 농식품부, 그리고 화장실은 환경부, 마당은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마다 이 담당 부처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지원 기준 뭐 이런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침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그 각각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방은 뭐 좀 줄여드리고 거실은 이건 기준에 있어서 2개를 지어야 된다 해서 필요도 없는데 2개를 만들어 놓고 부엌은 이거 소위 말하는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아니라 이제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폐수 기준 이게 안 되니 신청이 도로 반려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마당은 보니까 부지도 확보가 안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도로 반려되는, 그러면 당초에 집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모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은 그 계획은 우리가 주도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놓되 그걸 지원하는 각 부처들에 대한 것들은 모아서 서로 협의 조정해서 지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수평적인 협의를 거쳐서 함께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방이 결국 나중에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책임을 짓겠다는 그런 방식의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도입한 것이 바로 지역발전 투자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기획을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모여서 함께 투자에 대한 그 협약을 맺고 진행은 또 지방정부가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발전 투자 협약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상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지역과 지역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거나 또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역발전 투자 협약은 정부나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이런 시스템을 보다 극대화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역에서는 좀 이 제도를 통해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중앙부처에서 기획하는 사업 지침에 맞춰서 이제 기획하던 그런 관행을 좀 벗어나고 그래서 스스로 기획한 사업 내용을 관련 부처들과 협의 조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네.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단연간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 부처가 주도할 때 늘 지적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복 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현장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시행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적을 네.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다. 그러면 이제 중앙 부처들이 또 어느 부처나 다 같이 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들이 같은 지역에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산간 지방에서 뭐 어촌까지 뭐 똑같은 선정 기준 이런 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현장과는 동떨어진 그런 시행 지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역 사정은 사실은 지역 주민하고 그다음에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발굴해서 지역이 가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지역의 재원으로 그러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네. 아직 이제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지역 발전 투자 협약과 같은 형태로 지역이 기획한 사업을 관련 부처들과 협의 조정해서 협약을 맺고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획력과 책임 있는 집행 능력이 동시에 키워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기대의 효과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뭐 지역민 주도해서 하는 스스로가 하는 네.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은 이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인 형태입니다. 거잖아요. 네. 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좀 더 말씀을 해주실까요?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을 하나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공공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도서관이 돌아갑니다. 그쵸, 네. 근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애를 키우는 주부님도 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애를 어딘가 맡겨놓고 책을 읽거나 해야 될 텐데 맡길 데가 없다면 사실 찾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더라도 그럼 애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시설을 같이 넣는 것은 그럼 공공도서관은 문화부의 일이지만 애를 맡기는 시설은 이건 또 보건복지하고 이쪽 우리 여가부의 일, 이쪽 일들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그걸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협약의 형태로서 양 부처의 일들을 갖다 서로 협의 조정해서 그럼 같은 시설 안에 이 안에 위에는 공공도서관, 아래 어느 쪽에 1층 어느 쪽에는 애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함께 소위 복합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쓰임새가 있는 그런 네. 시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런 또 투자 복합화, 투자 협약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차이점과 그런 설명을 좀 상세히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강릉의 사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 좀 생소하긴 한데 설명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는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 임산물, 약용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강원도 소재의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회사를 성장 발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업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네, 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서 지원 형식으로 좀 바뀐 후에 이전과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의 지역 지원 사업은 중앙주도의 부처별 지원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 투자 협력 사업은 범부처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사업 자율성 확대와 지역 현실이 반영된 사업 계획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기반 마련,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바뀐 후에 좀 달라진 점과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강릉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양자원이나 올림픽, 뛰어난 관광자원 더불어서 최근 개선된 영동권 교통망까지 좀 다양한 특징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릉의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발전 협약 체계를 좀 구성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강릉은 동계올림픽 이후 KTX 강릉선, 프라이 강원 취항 등 교통망이 좋아졌습니다. 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는 바이오 기업, 기업 지원 기관, 국책연구소가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망이 발달되면서 체류형 관광객보다는 당일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바이오 산업이 성장이 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학 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고 강원도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관광 산업을 융합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다부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년 7개월 동안 18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강원도의 헬스케어 힐링 신성장 산업 육성이 기대되어집니다. 네, 강릉의 지역발전 협약 체계와 성과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짚어주셨는데요. 영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렇게 동해안 자원을 활용한 협약 사업, 앞으로 지역을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강릉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오죽헌 힐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명상, 푸드, 뷰티 3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로 바이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이오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그 생산된 제품은 힐링 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마케팅과 연계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릉 지역을 거점으로 헬스케어 힐링 사업을 확산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역의 입장에서 이렇게 네.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를 보다 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러자면 왜 이런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사업을 방식을 했을 때 지역의 여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가 있고 네. 심지어는 중복이 지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 세금이 엉뚱한데 또는 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 바로 그러한 것을 당장은 다 바꿀 수가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바꿔가는 일단은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좀 많이 확산이 된다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만 해서 3년간 하는 것으로 이제 당초 결정이 되었었다가 최근에 많은 이슈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그 복합화 사업이라는 것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 안에 돌봄 시설을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복합화의 과정은 결국은 부처 간에 그 사업이 복합화가 되지 않고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은 바로 이 지역발전 투자 협약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대응 사업을 구상하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그 산업 위기 대응 지역이 단순히 산업이 쇠퇴가 돼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지역의 쇠퇴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으로 전 부처가 다 달라붙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럼 결국은 이 지역발전 투자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과 그 중앙부처가
그 대등하게 서로 협의 조정하면서 협약을 맺어야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역의 역량이 이제 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또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또 지역발전 투자 협약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앙부처나 지방정부 이제 공이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게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이 일종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내려놓는 데 대해서 매우 좀 그 불안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면 되게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막 권한 이양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역량이 과연 그걸 스스로 수행할 만한 역량이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 지방 정부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협약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분권, 균형 발전, 더 나아가 이제 남북 평화 시대에 과연 중앙 부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기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고민이 우리 주민들 중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지방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도 성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제 중앙부처로부터의 지원을 굉장히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직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또 대화를 나누어 보면 권한이 이양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이고 오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네. 그 권한이 이양되면서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불안감을 또 많이 느끼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임지지 않는 권한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고여왔던 그런 물로 가득 찬 뚝에 처음으로 구멍을 내본 겁니다. 이 구멍을 내서 처음 구멍은 작고 이제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신다면 한 뼘 한 뼘 넓어져서 끝내는 이 오래 고인 물뚝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의 공감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자치 역량과 함께 커가게 마련인데 이제 첫 걸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나 산업 위기 지역의 대응 지원 사업 등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는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광능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서도 이렇게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이렇게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본부장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네. 이게 다부처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의 전략산업이 생물의학산업, 의료기기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이렇게 관광산업, IT산업이 이렇게 전략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각각 진행을 하고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성공시켜서 강원도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또 산업으로 일으키는 그런 기대와 관심이 가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이 과학산업단지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먼저다. 이제 좀 네. 심단장님을 이제 모셔온 이유도 지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드렸던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 그리고 강릉 시내 전반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리고 소위 이제 취약지구 구조 개선 사업 등의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사업들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 심재만 단장이 이제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심재만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광릉과학산업진흥원이 바로 이런 혁신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중심이 될 거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심재만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